이분은 사실은 글 쓰는 도구. 글 쓰는 도구. 네. 그러니까 에버노트는 글 쓰는 도구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네. 네, 약간 일반적인 어떤 도구이기보단 특히 이제 글 쓰는 도구, 글 쓰는 사람들한테는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특보는 특히 이제 방금 이제 이수경 기자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기사를 썼는지 과거의 기사와 그러니까 에버노트를 쓰기 전의 기사와 쓰고 나서의 기사는 훨씬 더 퀄리티가 네. 그리고 수술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이제 그런 시간도 것들이 많이 단축되고. 네 그런 것들이 특히 이제 에버노트를 글 쓰는 도구로 활용하는 네. 어떤 사용자들이 많이 겪는 경험이더라고요. 글 쓰는 얘기 좀 해보면 네. 저는 사실 글을 많이 쓰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글을 쓰지만 이렇게 퍼블릭하게 누군가를 보여주는 글을 이렇게 많이 쓰는 이제 막 파워 블로거 이런 건 아닌데 네.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제가 그 블로깅을 하기가 좀 힘들었던 이유가 예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블로그가 있지만 블로그 하려면 이미지 올릴 때 첨부 파일 하나하나 선택해서 배치하고 중간중간에 글 쓰고 저희 와이프가 블로그 열심히 하는데 볼 때마다 기특해요. 아유 귀찮지 않냐고. 이거 언제 이렇게 다 그쵸. 일일이 쓰고 있냐. 머릿속에 다 있고 쓰질 않아요. 그죠? 네.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사진 한 6, 7개 그냥 때려박고 스토리 그냥 쭉 그냥 쓰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러니까 글을 쓰면 저는 항상 뭐랄까 좀 창피한 게 있어요. 내 글에는 왠지 내 모습이 비춰질 것 같아서 아직 뭔가 완성되지 않은 나를 보여주는 느낌? 근데 에버노트로는 그래도 좀 좋은 게 그냥 뭔가 생각이 났을 때 바로 생각을 그대로 일단 쓰고 그다음에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뭔가 그 내용을 좀 빌드업하고 네. 그다음에 원하는 이미지나 사진들을 중간중간에 그냥 드래그 드롭으로 놓으니까 제가 블로그를 쓰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 하나의 블로그 형식이 될 만한 뭔가 전달할 만한 글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볍게 원할 땐 그냥 그대로 이제 바로 내보낼 수 있는 거죠. 네. 예전에 이제 그 인터뷰하다가 에버노트 라이프 때 이제 미국에도 에버노트를 통해서 라이터들이 많냐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네. 상당히 많다. 네. 뭐 요리 전문가도 있고 소설가도 있고. 그런데 에버노트는 에버노트 때문에 그 에버노트가 그런 작가나 그런 사람들한테 글을 막 쓰게 해주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죠. 에버노트는 그냥 쓰여진 것들을 좀 더 편하게 쓸 수도 있고 쓰여진 것들을 같이 보면서 쓸 수가 있으니까 좀 더 깊이 있게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쓸 수가 있는 건데 이제 그런 역할들이 이제 에버노트가 가진 어떤 장점인 거죠.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사실 웨클리퍼라는 어떤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글을 쓰는 사람들, 뭐 작가나 뭐 그런 어떤 그 기자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그 웹툰 작가나 뭐 수많은 어떤 그 글을 쓰는 어떤 사람들, 사실 하다못해 요즘 직장인도 글 되게 많이 쓰죠. 직장인들도 글 많이 쓰죠. 네, 어떤 그렇게 하려고 하면 가장 필요한 거는 이제 리서치예요. 네, 리서치인데 그런 리서치들의 가장 큰 목적들은 해당하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제 수집을 하게 되는 거고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그거를 참고 삼아서 그걸 인용하거나 이제 거기에 대한 것들을 부연 설명해서 사실은 이제 그 책을 쓰는 건데 저희가 또 올해도 그 에버노트 유저 컨퍼런스를 윤태호 작가를 진행했지만 네. 지난해도 저희가 그 김정훈 박사님. 네, 김정훈 박사의 에디톨로지라는 세계에서 이렇게 또 김정훈 박사가 또 에버노트에 대한 그 에디터의 역할, 에디터의 뛰어남, 그걸 통해서 책을 썼다는 얘기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왕성하게 지식을 생산하고 또 그걸 가지고 이제 소비하려고 하는 어떤 그 사용자들한테는 이제 에버노트가 되게 특히 이어령 박사님도 이제 우리 화면상에서 제가 본 거는 모니터 한 7, 8개. 네, 그렇죠. 네, 거기에다가 이제 에버노트를 다 깔아서 다 동기화돼서 사용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도 볼 때도 캣이라고 부른대요. 캣 고양이들. 네. 그러니까 지식 그 생산자의 어떤 역할들한테는 에버노트가 엄청난 큰 가치가 있는 거죠. 그 아직도 그 윤태호 작가님이 저희 에버노트 그 유저 컨퍼런스에서 발표하셨던 내용들이 생각나는데
되게 재밌었던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 이제 그 만화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요. 미생? 아니요 미생 말고 그게 이제 보물선 관련된 내용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보물선? 그 작품을 만들 때 네. 그 작품의 연도 있잖아요. 연도. 그 작품의 연 내부자들? 그건 내부자들 아니요 아니에요? 내부자들 아니에요. 일단 이따가 찾아볼게요. 그 작품을 만들 때 그 네. 작품에 있었던 그 시대를 사건. 이해하기 위해서 그 네이버나 음. 이런 다음에 이제 요즘 신문 있잖아요. 그때 신문들을 다 스크랩해가지고 그쵸. 안에다 넣어놓고 그때마다 그때 상황을 상황을 읽고, 네, 그래서 마치 그 시대에 사는 것처럼 그렇죠. 그때 했다.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그죠. 네. 그러면서 더 놀라운 사실은 태그나 어떤 이런 어떻게 보면 팁 이런 거 없이 그냥 하나의 노트북에다가 그런 내용들만 다 넣고 그렇죠. 그게 이제 다 건지는 텍스트이기 거죠. 때문에 그죠. 네, 앞서 얘기한 쉽게 리뷰할 수 있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시대에 사는 것 같이 느껴져서 몰입해서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그림과 글을 쓸 수 있었다. 그 다음 얘기가 난 더 웃겨요. 뭐냐면 자기는 가장 못 쓴다. 실패 사례다. 네, 실패 사례다. 네. 웹툰 수많은 작가들이 더 잘 쓰고 더 활용을 많이 한다. 네, 맞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처럼 파인이라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네. 파인. 네. 어떻게 보면 그 실제 과거에는 그냥 뭐 우리가 웹툰 작가도 그 당시 때 얘기했던 것들 웹툰 작가도 보면 단순하게 그냥 그림만 잘 그리고 뭐 그런 거였다기보다는 이제는 스토리가 같이 필요한 그쵸. 시점들이 네, 좀 있는 맞아요. 것 같고 네. 뭐 저희도 이제 글을 쓰다 보면 그냥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의 주제 네. 그리고 또 실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그게 또 정확한 맞는 이론이야 이제 그런 어떤 몇 가지들을 같이 이제 찾아서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럴 때 이제 다 하나씩 찾아서 쓰면 시간이 되게 많이 소비가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평상시에 조금씩 업데이트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뭉쳐서 이제 글을 이제 쓸 때 가장 큰 이점들이 좀 있어서 아까 얘기한 어떤 윤태호 작가의 어떤 리뷰하는 것처럼 네. 저도 어떤 하나의 주제가 있으면 내가 어떻게 이거를 썼었지 그리고 어떤 거를 내가 외부로 송고한 것들도 있고 내부에 쓴 거라든가 아니면 책에 송고한 것들을 전부 다 서로 다른 어떤 문서들 중에 내가 정형화된 문서들을 가져다가 네. 거기에서 이제 다시 재정리를 하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많아지니까 좀 좀 디테일한 자료가 되는 거, 깊이 있는 자료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블런치로 이렇게 글을 쓰는 것들은 제가 이제 어떤 사사한 것들, 예를 들어서 이제 에버노트 사용 설명서나 아니면 프로들의 에버노트에 다 썼던 내용들인데 네. 그거는 이제 쭉 나열했던 것들이죠. 그렇죠. 네. 그 나열했던 걸 하나의 화면으로 좀 볼 수 있게끔 이제 글을 좀 쓰고 있는데 좀 더 그림을 그려서 사용자들한테 좀 더 쉽게 설명할 네. 수 있는 형태. 이제 그거는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쉽게 만들 수 있었지 네. 자료가 없었다면 그걸 하나하나 만들고 진행하기 되게 어려운. 맞아요. 그게 이제 에버노트가 이제 사실 저의 어떤 글쓰기 도구 역할에 큰 역할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결국에는 에버노트로 글을 쓸 때는 결국엔 그냥 기존에는 글을 쓸 때 머릿속에 있는 거를 툭툭 이제 내뱉을 수 있을 정도의 아주 훌륭한 머리를 가지고 있다면 좋겠죠. 그쵸. 그래서 마치 그냥 툭 내 생각을 던져내면 글이 되는 사람들도 물론 그런 이제 훌륭하신 분들도 많지만 사실 저는 그런 훌륭하신 분들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의 글이 어느 정도 쓰기까지 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려면 또 생각도 깊어지고 결국엔 쓰다가 포기하게 되고 네. 근데 에버노트에다가 기록해 놓은 거는 아까도 계속 얘기한 것처럼 다시 쓰게 하는 원동력을 계속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버려뒀던 글이라도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로 쓰고 싶은 글은 이제 블로그란 태그를 달아놔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블로그 중에 이제 실제로 퍼블리시 된 건 이제 퍼블리시 됐다고 이렇게 태그를 달아놓는데 퍼블리시 안 된 내용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내용들을 보면서 요거 좀 잘 정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좀 정리하면 될까? 그럼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집어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글이 완성되는데 좀 시간은 걸렸지만 어쨌든 간에 글이 나오게 되는 네. 뭔가 중간에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저같이 되게 불성실하고 그렇게 저같이 이렇게 바로 이렇게 뭔가 포스팅을 하는 파워 블로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땐 블로거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성실함이라고 생각하는데 저같이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 그런 글들을 그래도 한두 개라도 던질 수 있었던 건 에버노트 덕분이 아닌가. 그렇죠. 이게
그 약간 책을 쓰려면 이렇게 프로세스가 이제 수집부터 한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그 무조건 수집을 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쵸. 네. 먼저 아이디어가 있고 수집을 해요. 네. 아니면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수집을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어가 수집이 된 거를 가지고 이제 구체화시키는 이제 계획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 이제 그 계획 단계에 넘어가도 사실은 거기서 다시 또 수집을 하거든요. 그죠. 그 수집한 것들을 이제 다시 또 정리해서 그 다음에 이제 글을 쓰는 단계로 넘어가는 게 사실 그 글쓰기의 프로세스들이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만드는 단계 그것도 결국은 테스트가 필요해요. 네. 어떤 것들에 대한 어떤 니즈가 있거나 그거에 대한 발상적인 생각들을 얻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걸 구체화시키는 단계. 거기서도 또 콘텐츠가 필요한 거죠. 이런 어떤 작업들이 과거에는 이제 그 우리가 오피스 파일이나 아니면 웹에서 보거나 텍스트로 정리하거나 내가 갖고 있는 아날로그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숙경 기자가 가끔씩 얘기한 지식이 파편한 거죠. 네, 그렇죠. 뭐 책상에 있을 수도 있고 컴퓨터에 있을 수도 있고 내 수첩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런 파편화된 것들이 내 머릿속에서는 다 갔다 이어야지만 얻을 수 있는데 에버노트는 파편화가 한 곳에 이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좀 더 쉽게 찾아서 거기 있는 걸 연결해서 하다못해 이제 관련 노트로 그런 것들이 연결성이 있다 보니까 그 쓰는 라이터의 입장에서는 되게 편리한 거죠. 그리고 보면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변하지 않아요. 했던 생각 또 하게 되더라고. 저도 에버노트를 쓰다 보면 언젠가 써야지 했던 그런 글감들을 있어요. 이미 에버노트에 저장돼 있어요. 그렇죠. 또 생각한 거야. 네, 그걸 또 생각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예 주제로 뽑아놓고 거기다가 나중에 추가를 해요. 추가를 해서 이제 지금 최근에 썼던 그 성장 위기 에버노트, 성장한 에버노트 그걸 쓸 때도 그 소장님이 말씀하셨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 엄청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러프하게 기사를 써놓고 저는 스마트폰 이동하면서 태고했어요. 앉아서는 그걸 절대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에버노트 머리가 쓰게 무겁지. 되면서 네. 약간 글을 쓰는 장소, 네. 약간 일하는 장소에 대한 개념이 약간 사라지게 된 것 같아요. 음. 글이라는 거는 꼭 앉아서 써야지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장소가 갑자기 변했을 때 더 잘 써지는 것 있어요. 때가 그러니까 많아요. 예를 들면 태고 그거는 진짜 유에서 이미 있는 것에서 자료를 새로 첨가하거나 문장을 다듬을 때 그럴 땐 약간 좀 환기를 주변을 환기시켜 줬을 때 좀 효율적으로 되는 일들이 있는 반면 아니면 이제 아이디어 모으고 스크랩하는 거는 이제 데스크톱에서 했을 때 효율적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에버노트에서는 그쵸. 가능해지게 됐다는 거죠. 결국은 어떤 그 공간이라는 어떤 부분들이 이제 좀 에버노트를 쓰고 네. 쓰기 전과 그리고 쓰고 났을 때 어떤 상황들이 좀 바뀌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저는 또 블로그를 저도 좀 오래전에 시작했어요. 저도 싸이월드 블로그가 원래 있었어요. 2009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글을 썼던 습관이 뭐였냐면 싸이월드 블로그를 띄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거기 임시 저장 글로 한 30개가 넘칠 때까지 그냥 써놓고 까먹고 네. 써놓고 까먹고 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에버노트에 먼저 써놓고 그거를 이제 외부로 내보내는 프로세스를 정립을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놓치는 글도 없어지게 되고 생각이 안 나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또 다시 쓰고 싶을 때 쓰고 약간 그렇게 가능하게 된 거죠. 그 많은 어떤 그 작가들이라든가 뭐 그런 분들이 이제 평상시에 이렇게 되게 많은 아이디어들이 이렇게 나와요. 네. 나온 걸 이제 그 자기 수첩이나 어디에다가 이제 정리를 해놓는데 막상 그걸 이제 다시 꺼내 쓰는 부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연결이 안 되니까 이제 거기서 혼란을 많이 야기시키거든요. 근데 사실 에버노트를 쓰는 사용자들이 이렇게 되게 IT에 뛰어나거나 뭐 그런 거보다 진짜 윤태호 작가님처럼 전혀 비IT 있는 분들도 그냥 거기다 넣어두고 네. 필요할 때 이제 거기 이제 꺼내 쓰는 역할 이제 그게 이제 매끄러우니까 이제 좀 많이 쓰게 되는데 또 하나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점점 책이라는 것을 뭐 글이라는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또 글을 쓰려고 하면 에버노트가 써지는 건 아니잖아요. 첫 번째. 그렇죠. 예, 그리고 에버노트가 다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부수적인 것들 같이 협업해서 뭐 연동해서 쓰면 되는 것들이 상당히 좀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그 에버노트로 웹클리퍼로 수집하는 방법도 있지만 뭐 앞서 얘기한 뭐 IFTTT 방식도 있고 수집하는 방법들도 있을 거고 또 요즘은 또 스캐너를 통해서도 네. 실제 페이퍼들 아까 말한 뭐 그 무적정 책을 뭐 스캔해서 넣는 것보다 필요한 어떤 문서들은 내가 이렇게 비정의된 문서, 종이 문서들은 이제
스크랩을 한다거나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도 이게 구글 알림이 같은 네. 네, 구글 알림이라는 툴을 통해서 정확한 키워드들을 매핑해서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또 에버노트에 넣는다거나 뭐 그런 어떤 부수적인 걸 통해서 내가 생각지도 못하지만 항상 내 원하는 자리에 항상 동일한 정보가 내가 원하는 정보가 이제 쌓이도록 이제 그런 역할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에버노트를 이럴 때 쓰면 참 좋다는 느낌도 받았어요. 뭔가 전문가적인 느낌을 이제 전문가까지는 아니지만 전문가스러운 어떤 정보를 이해한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제가 비염이 되게 심한 사람 중에 한 네. 사람이에요. 아마 듣는 분도 이미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 비염이 심해서 그 비염에 관한 것들에 대한 정보를 되게 많이 스크랩해놨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냥 근거 없는 루머성 글을 써놓는 분들이 있을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위키피디아 같은 데서 써놓은 글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해외에서 알러지와 관련된 내용들도 스크랩해서 놓고 이렇다 이렇게 다 모아놔요. 한 폴더에다 모아놓은 다음에 그냥 한 주제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를 읽을 때 이 글 읽다 저 글 읽다 저 글 읽다 그러면 그냥 가십 쫓아가니다가 그냥 욕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의 주제만 정해놓고 그거를 다 읽다 보면 나중에 말하고자 하는 말의 핵심이 보인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실제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그렇죠. 얘기한 다른 네, 사람 실제로는 다양한 사람이 얘기했지만 이게 어디서 이런 말이 심지어 그게 루머라 할지라도 그 루머는 여기서 왔구나. 그리고 예를 들면 비염 같은 경우에 수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이제 의사들이 하는 말, 내가 그동안 들어왔던 수많은 이런 그 마케팅 용어 이런 것들이 결국엔 이 사람들이 왜 이런 말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심지어 루머나 심지어는 거짓된 말들조차도 이게 근원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한번 쭉 보다 보면 이 분야에 대해서 확실히 뭐가 진실인지 느낌이 온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이게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관심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사회 이슈가 있는데 좀 전에 보니까 네. 그 유수경 기자도 경제 근데 경제에 대해서 한 카테고리에서 쭉 정리를 하고 있대요. 제가 요즘에 느끼고 있는 게 뭐냐면 경제가 정말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사 하나하나에 집중을 했죠. 근데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해보고자 열심히 수집을 하고 이제 공부 자료 같은 것도 수집을 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이제 다 이게 뭐랄까 위에서 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걸 모으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모으다 보니 경제학이라는 개념까지 접근을 하게 된 거예요. 모았어요? 물론 아직 이제 스터디를 진행을 한 지 한 3, 4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 스터디가 어떤 스타일이냐면 한 7명의 팀원들이 각자 신문사를 맡아가지고 중요한 그날 그 신문사에 나온 이 기사 중에 중요한 거 세 꼭지만 모아서 모으는 거예요. 근데 세 꼭지만 모아도 하루에 21개가 모이죠. 근데 그게 3개월치만 모아봤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집단지성의 한 예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내부에서 그렇게 모으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에버노트를 쓰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면은 뭐 공유지의 비극 뭐 그거에 대해서 나오면은 뭐 9월달에 기사도 나오고 10월달에 기사 나오면 저는 그걸 한 노트에 모아놔요. 한 노트에 모아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거죠. 그러면은 대현님이 말씀하신 대로 A라는 사람의 주장이랑 B라는 사람의 주장이랑 모두 보게 되니까 이게 객관적으로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객관적으로 왜 보게 되는 이 거죠. 사건의 배후까지가 연동이 되고 그다음에 연관 콘텐츠를 통해서 그 공유제 비극에 관련된 또 다른 카테고리까지를 점령하게 되면은 경제학의 모든 개념까지 이게 개념이 퍼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공부도 되고 그렇죠. 공부도 되고 공부죠. 내가 이걸 통해서 글을 쓸 때 명확하게 그러니까 좀 더 웹상을 돌아다니면서 기사 찾아가면서 돌아가면서 읽는 것보단 그때마다 이제 계속 꾸준하게 수집해 놓으면 쌓이는 컨텐츠만이라도 보더라도 전체적인 어떤 큰 맥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네요. 기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사도 보면 요즘에는 이제 정치적인 부분도 블로거들도 되게 많이 활동하잖아요. 근데 어떤 블로그 어떻게 보면 이제 블로그는 좀 편향적인 경향이 많은데 내가 좋아하는 이제 편향된 글을 읽으면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사실 사고 자체가 되게 편향이 또 돼요. 그건 글을 읽었을 땐 카타르시스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엔 편향적인 글로 사실 뭐가 본질인지
완전 모를 잊어버릴 때가 더 많죠. 그래서 뭐 그 다양한 이제 예를 들면 뭐 조선일보라든가 동아일보라든가 한겨레 신문이라든가 경향신문이라든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는 스크랩 내용들을 다 같이 스크랩하고 또 그거를 가지고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블로거들을 몇 개 찾아서 같이 논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쭉 얘기를 하면 제가 어떤 사람의 말이 좋아 안 좋아를 떠나서 결국엔 이 사람들의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됐구나. 그러니까 결국엔 이 사람들의 진영에 그냥 같이 편은 그래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속 시원해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약간 위에서 네, 그쵸. 결국에는 이 사람 이 얘기의 본질이 여기구나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너무 가치 중립적일 수도 있지만 양쪽에 너무 편향되지 않는 사고를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스스로가 그렇죠. 스스로가. 네, 그걸 판단할 수 있게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누군가와 그런 정치적인 논쟁을 하거나 얘기를 하게 되었을 때 뭔가 좀 더 근본적인 얘기를 해결하기 위한 얘기를 물론 해결은 못하겠지만 근본적인 얘기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이런 소모전이 안 생긴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결국은 요거를 원하는 어떤 사용자들은 직장인들도 보면 어떤 특정한 제품에 대해서 마케팅을 하거나 아니면 내부 제품들을 어디에 제안을 하거나 뭐 그럴 때 보면 내부 자료도 필요하고 네. 외부에 있는 어떤 또 경쟁사 제품이나 아니면 또 네. 다른 어떤 이슈 제품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전체적으로 이제 그 자료를 구성하잖아요. 네. 그럴 때도 똑같이 글쓰기 작업들은 네. 만들어질 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어떤 두 가지 어떤 방향들 실제 다양한 어떤 내 제품도 중요하지만 타사 제품들 또 다른 제품들을 맞아요. 자료들을 쭉 모으다 보면 우리 제품이 거기서 어느 정도 우위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것들을 우리가 마케팅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거나 그런 네. 것들도 맞아요. 잡을 찾을 수 있겠군요. 뭐 사실 빅데이터라는 게 그냥 컴퓨터가 그 데이터를 제대로 분석해 주는 거가 사실 미래 우리가 바라는 거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의 주제만 가지고 예를 들면 어떤 A라는 제품을 가지고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고 누구는 저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의 데이터를 다 모아서 쭉 읽다 보면 결국엔 같은 얘기일 수 있거든요. 같은 얘기를 누군가는 좋게 얘기하는 거고 같은 얘기를 이 사람은 되게 더 악의적으로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그런 같은 얘기를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결국엔 같은 얘기였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가 뭔가 생긴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기사를 쓸 때 한 기사 한 수십 개에서 수백 개 정도는 스크랩을 해요. 근데 기사가 엄청 많아서 양이 부담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모으다 보면 결국 하나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다양한 사례들만 나열해 놓은 거예요. 근데 네. 그걸 진짜 압축해 놓으면 진짜 A4 용지 한 한두 장 정도밖에 안 되는 내용인데 결국에는 그건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약간 이런 것들도 있어요. 보면 에버노트는 이제 사실 내가 이렇게 지금 에버노트 안에 있는 자료를 보는 거 과거의 자료잖아요. 네. 내가 현재 쓰려고. 네. 현재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글을 쓰거나 그런 것들 미래 자료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떤 그 과거와 현재 그다음에 미래를 이룰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연결고리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하나의 그 자료들도 보면 내가 원하는 어떤 자료들을 평소에 계속해서 누적돼서 그 기록하다 보면 내가 그 분야의 어떤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역할이 충분히 특히 특정한 주제에 관심이 있다면 네. 무작위로 모든 걸 다 모으는 것이 아니라 네, 그런 것들이 좀 만들어질 수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아까 그 윤태호 작가님께서 그 시대의 내용들을 다 스크랩해서 집중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스크랩을 좋아하는 글들을 스크랩해서 다시 그러니까 우리는 리드 잇 레이터라는 태그는 달려고 해요. 근데 저는 사실 리드 잇 레이터보다 더 좋은 게 약간 벼락치기가 저는 벼락치기 공부하지 말라고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머릿속에 남은 되게 많은 정보는 사실 벼락치기였어요. 이유는 뭐냐면 벼락치기 할 때는 유일하게 하나의 주제에 엄청 집중해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평소에 1시간씩 영어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한 이틀 동안 영어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럼 뭔가 생각적인 깊이가 좀 더 들어간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주제를 너무 그걸 이렇게 강조하지 마. 너무 강조하지 마요. 그러니까 주제가 너무 많은 기사들을 나중에 다시 봐야지 해서 그 많은 주제들을 정말 나중에 시간 내고 쭉 읽으면 하나도 잘 안 나올 때가 저는 좀 많았어요. 뭔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하는 것들이 뭐냐면 메일도 제가 하고 있는 업무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업무마다 이제 저는 지메일에 인박스를 쓰거든요. 네. 그 인박스도 보내는 사람에 따라서 자동 필터링을 좀 해놨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서포트와 관련된 내용을 처리하다가 비즈니스와 관련된 얘기를 처리하고 또 고객 뭐 다른 얘기를 하다가 또 이제 마케팅 관련된 메일을 읽다 보면 제가 메일 4개를 읽었는데 뭘 읽었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마케팅과 관련된 어차피 마케터들이 따로 있으니까 그분들이 보낸 메일만 딱 묻고 그다음에 그 테크니컬 관련된 이슈들만 모아놓은 메일만 묶어서 그거를 묶어서 읽으면 좀 약간 뭐라 그럴까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에버노트에서도 글을 볼 때 소장님 이제 태그를 많이 활용하시는 것처럼 다시 리드인 레이터를 다시 볼 카테고리들도 생산성이면 생산성 아니면 아니면 뭐 정치적인 기사면 정치적인 기사라는 어떤 카테고리별로 읽는 게 전 도움이 더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주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이제 글쓰기라는 어떤 주제를 묶어놔요. 묶어놓으면 거기 있는 것들이 한 50개 정도가 되는데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읽는 거죠. 네. 거기에서 큰 맵을 잡거나 이제 그런 것들인데 비슷하게 이제 최근에 이제 대학교 교수분들한테 이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네. 가장 큰 걱정거리가 뭡니까라고 하면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논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글쓰기 네.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 글 쓸 때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라고 하면 앞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목차래요, 목차. 맞아요. 목차자. 네, 목차. 그러니까 단문이면 모르겠는데 목차가 없는데 이제 장문을 쓰다 보니까 목차 정리가 되게 중요한 거죠. 전체적인 목차를 잡아야 되는데 그럼 목차를 잡는 게 이제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쵸. 그리고 또 잡아놨다고 해도 그걸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지속적으로. 이제 그게 이제 두 가지 관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에버노트가 그건 답을 줄 수가 없어요. 네, 예, 그렇죠. 에버노트는 그걸로 이제 해결하면은 이제 더 모호해지고 네. 이제 어려움들이 이제 발생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마인드맵을 많이 쓰거든요. 마인드맵을 많이 쓰거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마인드맵을 쓰거나 에버노트를 쓰거나 아니면 스크리브너 네. 스크리브너로도 목차를 많이 정리하죠. 글쓰기가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근데 요즘 그림도 많이 들어가고 그쵸. 예, 웹에 있는 자료들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워크플로우라는 거를 이렇게 한번 이제 보여드렸어요. 네, 사람들한테. 아웃라이너 같은 거. 예, 아웃라이너 형태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글머리표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쵸. 글들을 쭉 정리할 수 있는데 마인드맵 같은 경우는 사방팔방 이렇게 정리하는데 얘는 아래로만 아래로 네. 계속 밑단으로 이제 정리하는 방식인데 그것만 보여드려도 이분들이 이 목차를 이걸로 정리하면 되겠구나. 약간 그러니까 툴 간의 연동들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실제 이제 이렇게 자료들이 많아 정리가 되어 있으면 목차를 정리하고 목차에 정리된 것들로 세부도록에 연결만 하더라도 이제 글이 좀 쓰기가 좀 편리한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차와 글과 같이만 매칭만 되면 이분들한테는 진짜 저도 목차가 제일 큰 문제인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그게 글의 방향성이라던가 글의 견고함을 좌지우지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옴니 아웃라이너 그걸 쓰거든요. 네, 왜냐면 비싼 거 쓰시는군요. 글을 앞뒤로 네. 조절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글감이 만약 장문이 될수록 똑같은 내용인데 약간 미묘하게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맞아요. 문맥에 따라서. 근데 그 내용과 앞뒤가 네, 좀 달라져야 돼요. 그거를 적절하게 또 앞에 장에 언급해야 되고 뒤에 장에도 언급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게 에버노트에 한 번에 쓰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 그래서 소재들을 배분을 해요. 거기다가 배분을 하고 이제 조금 더 러프하게 쓰면 그걸 이제 에버노트에 옮겨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쵸. 글자를 바꾼다거나 문장 수설을 바꾸는 건 에버노트에서 하는 거고 어쨌든 개요 짜는 거는 좀 다른 도구의 도움이 필요한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듯이 어떤 우리가 에버노트는 이제 글을 쓰려고 하면 좀 더 네. 전문적인 글 툴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네. 네. 에버노트가 책으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이제 글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단문의 글도 있지만 장문의 글도 네. 이제 되게 네.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연재 같은 것들도 있고 그럴 때면 이제 목차가 이제 되게 중요한 중요하죠. 부분이라 이제 그런 게 함께 또 따라줘야 되는 부분들도 함께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약간 이제 글을 쓰다 보면 이제 책이 써지는 거고. 네. 네. 그리고 실제 요즘 들어서는 직장인들의 어떤 글쓰기들이 사실 엄청 많이 늘어난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관심도 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최근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까 비슷한 얘기도 있지만 좀 다른 얘기인데 그 제안서 자료를
만드는데 아 제안 소재를 제안 소재를 만드는데 100페이지짜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0페이지 뭐 그 정도 기본이죠 100페이지. 는 상관없는데 한 네. 100페이지 정도 되는 어떤 오래된 긴 문서를 만들려고 하니까 이게 자료 정리가 정말 쉽지가 않대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어떻게 하냐면 웹에서 자료를 스크랩을 한대요. 네. 네, 스크랩을 한대요. 그리고 이제 목차를 대략 정리를 하고 그 목차에 정리된 대로 스크랩을 해가지고 그대로 그걸 페이지랑 그 하나의 노트당 하나의 슬라이드를 만든대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내용들을 정리하고 그 목차대로 자료를 스크랩해서 정리해서 집어넣는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그렇게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100페이지짜리의 어떤 디테일한 문서들을 완성할 때가 좀 더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것도 하나의 글쓰기의 방식과 연계해서 웹과 우리가 에버노트가 갖고 있는 어떤 장점들 그런 것들을 같이 연동해서 작업을 하고 그 있더라고요. 유저 컨퍼런스 때 그 네. 김용성님께서 네. 프레젠테이션 100% 기술 이렇게 말씀하셨던 내용과도 일맥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려고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일단 하얀 PPT 화면. PPT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본다고. 네. 어떻게 보면 기획이 80%고 네. 그리고 실제로 작성하는 게 20%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목차를 잡고 그동안의 내용들을 스크랩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에버노트에서든 또 그 전에 이제 워크플로우 아웃라이너 같은 도구를 통해서든 좀 사색이 좀 필요하다는. 기사를 쓸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무턱대고 쓸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기존에 취재해 놓은 게 있다거나 정확한 팩트를 찾아놓고 나서 기사를 써야 되는데 야 너 아무거나 써 그러면은 절대 쓸 수가 없는 내용들이 더 많거든요. 수집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네. 또 수집의 원칙을 좀 만들던데. 수집이 원칙이 딱 뭐 큰 게 있는 건 아니고요. 정말 사소한 것들인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막무가내로 수집을 하는 건 정말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는 것과 한 번도 보지도 않고 그냥 하는 거는 정말 시간만 낭비하는 거죠. 진짜 전문가가 뭔가 한 분야에 대해서 이 사람이라면은 뭐 전문가라고 불릴 정도 되려면은 정말 한 가지에 올인해도 모자른 시간에 이것저것 다 한다? 그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된다. 뭐 그 정도의 가이드를 좀 주는 거죠. 좋은 자료가 아니라 네. 나에게 필요한 자료로. 그쵸. 음, 소장님의 이론과 맥을 잇는 거죠. 그 글쓰기와 관련해서 저는 또 이 직장인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직장인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는 편이에요. 뭐냐면 사실 그 프로젝트 같은 것들 하나를 하려 그래도 사실 간단한 이제 어떤 양식이나 글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글을 쓸 때도 사실 막무가내로 써라 이러면 좀 힘들 때가 많아서 아까 말씀하신 아웃라이너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야 되는데 네. 그 아웃라이너나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양식 정도는 좀 미리 만들어 놓고 그 템플릿을 하나 만드는 거죠. 템플릿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템플릿도 이번에 딱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게 좀 아쉬울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다음에 좀 업그레이드하고 다음에 또 업그레이드하고 음. 그런 식으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그 템플릿을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프로젝트라고 하면 프로젝트의 목표, 그다음에 프로젝트를 통해서 얻어야 될 결과, 그다음에 프로젝트에 실제로 들어가는 공수, 프로젝트에 실제로 기대하는 뭐 반응,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미리 적어놔요. 그러면 미리 적어놔요. 그러면 항상 프로젝트를 만들기 전에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면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는 거죠. 근데 별거 아닌 그런 단순한 템플릿들을 적어 나가면서 이 프로젝트 하나를 하더라도 아주 작은 프로젝트, 개인 프로젝트라도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그렇게 어느 정도의 템플릿을 만들면 이런 템플릿 이렇게 글을 쓰는 것보단 요런 이렇게 좀 뭐 왁구를 잡는 게 좋겠다. 저렇게 좀 잡아놓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서 템플릿 노트, 글쓰기 템플릿 노트죠. 글쓰기 템플릿 노트를 조금씩 수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뭔가 처음에 시작할 때 부담감, 어떻게 보면 그 기획이 80%인데 그 80% 중에 처음에 시작할 때가 제일 이게 발동이 늦게 걸리잖아요. 그쵸, 맞아요. 네, 발동이 늦게 걸리는 그 앞부분은 이 템플릿 같은 걸 통해서 약간 조금 푸시해줘요. 일단 막 어떻게 보면 일단
여기 보이는 대로 일단 써봐. 그래서 막 쓰다 보면 넣다 보면 아 그러면 내가 앞으로 목차를 어떻게 잡아야 되겠고 앞으로의 글을 어떻게 써야 되겠고 요 제안서라 그러면 제안서의 방향을 어떻게 가야 되겠고라는 어떤 발동 걸어주는 수준 정도를 만들어주고 이 템플릿을 계속 이건 아닌 것 같다 할 때마다 수정을 하는 거죠. 네. 그 저는 좀 다른 얘기인데 저는 머릿말 책을 쓰면 머릿말이 있잖아요. 네. 머릿말을 쓰면 이제 그 에버노트 이제 프로들의 에버노트를 이제 이번에 머릿말 쓸 때 사용 설명서의 머릿말도 있고 라이프 때 머릿말도 있고 그다음에 그 스마트 워킹의 머릿말도 있잖아요.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네. 네. 그다음에 외부에 이게 추천사를 쓴 것들이 있어요. 네. 추천사나 아니면 어디에 이제 그 기고를 한 것들도 있어요. 그걸 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딱 한 번에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썼구나. 음. 그러니까 이 머릿말만 모아보는군요. 이 시점에 이렇게 썼고 이 시점에 아. 이렇게 썼고 이 시점, 그럼 지금 포인트에 내가 어떻게 쓰면 되겠구나라는 어떤 레벨업들을 이렇게 조금 다르게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이제 거기에 큰 말씀하신 대로 큰 꼭지 한 3가지 꼭지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그거대로 다시 쭉 전에 정리해 나가니까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저는 쓰는 방식을 어떻게 보면 기존의 자료가 있는데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조금만 한번 내가 묶어놓고 다시 한번 보고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한 다음에 내가 그 큰 굵직적한 것들만 적어놓으면 전체적인 글들이 이제 만들어지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저는 저는 약간 조금 다른 트릭을 좀 쓰긴 써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사를 모으는 게 아니라 기사를 약간 기사 자체를 블록으로 생각을 해요. 블록을 하나 떼가지고 제가 필요한 블록만 떼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의 어떤 그 구절만 그러니까 네 그 구절이 만약에 로봇의 뭐 활용이다 아니면 로봇의 기능에 대한 설명이다 아니면 예를 들면 뭐 휴머노이드 페퍼에 대한 설명이다 그러면 그거를 떼어다가 그쪽에다 이제 소제목을 붙여고 그 안에다가 그 글감들을 붙여 나가요. 그럼 만약에 로봇 페퍼에 대해서 쓴다 그러면 그 글감 보면 되는 거예요. 그 글 다시 안 봐도 되고 그렇게 일단 다 모아놔요. 한 곳에다가 한 곳에 모아놓고 목차 이렇게 빼면 되겠다 해가지고 그걸 토대로 다시 소제목만 보고 목차를 또 빼고 이렇게 글을 쓰는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 저는 이 소장님 얘기하시는 거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면 제가 이제 처음에 책을 썼던 책이 아이패드가 나왔을 때 아이패드 와이드 가이드북이라는 책을 엄청 IT 같은 책을 썼죠. 네. 근데 그런 책에 좀 덜 식상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수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이 활용기 장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건데 그때는 제가 HWP로 한글로 썼거든요. 한글로 쓰고 이미지는 바로 이미지 폴더로 넣어놓고 왜냐하면 출판사가 그걸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썼는데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반복적인 말투를 써요. 네. 글을 쓸 때도. 그쵸. 근데 글을 쓰는 말투가 비슷비슷하다 보면 읽을 때 되게 재미없거나 한 말 또 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거나 아니면 이 문맥 자체가 좀 뭐랄까 좀 별로예요. 한마디로 해서 별로예요. 그러니까 한 말 계속하는 느낌으로 계속 하거나 앞에 걸 뭘 썼는지를 알아야 그렇죠. 되는데 뭐 하시는지 잘 모르는 거죠. 그걸 찾기가 힘드니까 또 앞에 걸 쓰려고 나름대로 HWP 파일을 이렇게 단락별로 나눈다 하더라도 그거를 여기서 썼나? 클릭해서 열어보고 맞아요. 다시 다 읽어보고 그래서 이제 목차가 힘든 거예요. 네, 시간이 몇 배가 긴 글을 쓰려고 할 때는 뜨는 거예요. 목차가 네. 앞에 무슨 목차가 있었는지 또 바뀐 게 뭔지 네. 그리고 중복되는 게 뭔지 네, 맞아요. 그런 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책은 이제 에버노트로 다 썼는데 두 번째 이제 에버노트에 날개를 달리자라는 책을 쓸 때는 에버노트로 다 썼는데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훨씬 편하게 글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을 쓰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머릿말만 쫙 모아서 보면 머릿말이 어떻게 보면 소장님 그렇게 안 모으시면 머릿말은 또 가장 비슷해질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비슷한 생각을 똑같이 하는데 네네. 그때는 좀 다른 생각을 좀 해야 되니까. 그렇죠. 또 다르게 얘기해야 또 되니까. 사용자의 어떤 시점도 달라지고 네. 그다음에 그 수준도 달라지는 상황에 그렇죠. 또 책을 쓴다고 하면 거기에 네. 맞는 포인트를 또 이해하기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잘 쉽지가 않거든요. 소장님의 책이 그 정도로 디테일하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아직 모르니까. 자랑을 하자면 네. 영상, 네. 영상 팁, 네. 그리고 총 77가지인데 네. 서로 중복되는 내용을 조금씩밖에 안 집어넣었어요. 네. 일부러. 중복기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프로드라이버 조금만큼씩 같은. 왜냐하면 연결성을 가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와 연결성을 가져야 돼요. 우리 노트링크를 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안에서의 어떤 대략 이런 정보들이 어디에 또 여기에는 같이 필요로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누려고 목차와 내용과 그러니까 아까 말한 워크플로이로 목차를 잡고 내용을 둘을 매핑시켜서 중복되는 내용을 최대한 줄이고 전체적인 것들을 맥을 이을게끔 이제 그 작업을 이제 반복적으로 했던.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검색으로. 그쵸. 그러니까 검색이 되니까. 맞아. 그렇죠. 그러니까 워크플로이도 검색이 되고 에버노트도 검색이 되니까 어느 정도 그 내용들이 들어가고 있는지를 쉽게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좀 더 가능하죠. 그러니까 에버노트가 이제 저한테는 게 큰 힘이 됐던 거지. 내 머리를 빌려서 던져놨더니 제 머리보다 더 좋은 역할을 그 다음부터 저는 생각만 하게 되는 거죠. 그쵸. 네. 저도 글을 쓸 때 그런 게 느끼는 게 문장을 똑같은 표현을 하는 문장을 또 창작해서 쓸 필요가 없거든요. 솔직히 기존 거 기사가. 갖다 쓰면 되니까. 그쵸. 써놓은 거를. 제가 써놓은 표현을 제가 쓰면은 또 다른 이제 문장을 만들 때 좀 더 투자를 할 수 있고 또 취재를 할 수 있고. 근데 그 한 똑같은 문장을 쓰기 위해 똑같은 시간을 리소스를 들인다. 그건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항상 서두에 들어갈 그 문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그것만 조금 아니면 또 결론에 들어갈 문구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걸.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디서 잘 네. 봤는데 네. 이런 걸 이제 여기에 같이 네. 포인트로 살려서 그쵸.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제 그게 어려웠던 게 과거고 이제는 이제 그게 수월한. 그러니까 네. 그걸 위주로 이제 다시 또 재정지를 하니까. 근데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이게 시간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에버노트로 글을 쓰면 기존에 비해서 처음에 글을 쓸 때는 네. 시간이 확 줄다가 이제는 어차피 이렇게 글 쓰는 거 더 제대로 된 글을 써보자 라고 해서 다시 깊이죠, 깊이. 네, 이게 깊이가 들어가고 이제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어떤 단조로운 생각이 아니라 여러 번의 생각이 들어가 있구나. 한 예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태그를 정리하다 보면 한 번에 다 정리하게 되면 불편함이 일어나는 건데 이제 그 포인트에 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 그 불편함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것들을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해서 미리 그걸 정리해 놓거든. 그런 것들을. 그럼 그 포인트에 그걸 집어넣는 살을 붙이는 거지 계속. 네. 그러니까 뭐 김정은 교수의 에디톨로지가 여기에서 이제 먹히는 것처럼 그렇죠. 다양한 어떤 이슈들을 정리하고 전체 스토리를 정리하고 스토리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같이 이제 채워놓는 작업들. 어떻게 보면 내 머릿속의 생각의 파편들을 좀 스토리로 정리하는 거네요. 그렇죠. 던져놓고 네. 나중에 이제 어디로, 짜맞추는 거죠. 어디에 들어가야 될지만. 네네. 그러니까 한 번에 다 생각할 수 없으니까 그죠. 여기 맞아요. 내용에 들어갈 내용이 뭐다라는 것만 키워드만 집어넣으면 가서 얼마든지 내가 써놓은 것들을 던져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목차 얘기를 하면 목차가 이 똑같은 내용이 7챕터 어디에 들어갔냐, 3챕터 어디에 들어갔냐, 몇 번 써야 되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챕터를 보고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집어넣고 백으로 하는 거지 그 자체를. 근데 결국에는 어쨌든 머릿속에 기억이 남아 있어야지 그것도 찾아서 보는 거 아닌가요? 물론이죠. 네, 물론이죠. 근데 자기가 쓴 글은 기억이- 만약에 들어서 너무 오래 쓴 글이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책을 쓰기 위해서 계속 집중하고 있다면 또 대충 알지 않아요? 그런 것들도 있고 그걸 생각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차를 보면 요 키워드를 보면 그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에버노트를 보면 또 거기에 있는 노트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또 그 중간 중간에 생각하고 있는 그 사이 생각이라고 하나 그 사이 생각들이 막 계속 머릿속에 들어오니까 네. 거기에다 채워질 정확한 내용을 다시 찾아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전력투구에서 글을 쓰고 마치면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그냥 네. 그 뼈대만 기억이 남아서 그걸 지표 삼아서 찾아서 더 보는 거지. 저는 제 경험상 다 그냥 까먹었어요. 쏟아내시는 네, 거죠. 맞아요. 진짜로 쏟아서 딱 내고. 그래서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머리를 비워내야지 또 다른 책을 쓸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러게요. 어떻게 에버노트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글 쓰는 도구로 네. 사용을 하고 있는 네. 그런 얘기를 한번 좀 해봤어요. 그래서 네. 실제 그 한번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이야기하자면
그 뭐 글 쓰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저는 아직 IT 관련된 에버노트 관련된 책밖에 못 썼지만 저의 어떻게 보면 미래의 꿈은 좀 뭐랄까 좀 그 한 번씩은 이제 보고 싶은 좀 약간 생각이 담긴 책을 쓰는 게 제 꿈이에요. 혹은 소설을 쓰거나 그게 이제 평생의 꿈인데 근데 사실 그런 글을 쓰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경험, 정말 많은 고민, 사색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감히 쓸 수 없을 것 같은 글들을 에버노트가 혹시나 가능하게 해주지 않을까라는 희망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더 네, 그래서 더 일단은 남겨놓는 거죠. 음. 순간순간의 기억, 순간순간의 파편, 순간순간의 나름대로 고심했던 나중에 보면 창피할 수도 있지만 그럼 뭐 책이 안 되는 거고 나중에 또 그게 실제로 도움이 돼서 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저는 뭔가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준다는 희망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계속 내공을 쌓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저는 책 쓰는 게 전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그 최근 보면 이수경 기자를 이렇게 보면 더 기자다운 그런 어떤 그 컨텐츠들 그리고 많은 컨텐츠들이 더 만들어지니까 그거를 또 지면으로 아니면 또 온라인으로 내질 못하니까 또 블로그로도 네. 방출해내는 저보다도 저희 그 필리핀이 언제 무슨 얘기했는지 더 잘 아시고 아까 보니까 뭐 에버노트에 어디에 뭐 나왔던 이게 기사에 저희 매셔블에 있었다는 맞아요. 네. 이 CEO가 했던 얘기인 것 같은데 맞는지 모르겠는데 맞아요. 매셔블에 있었던 내용이라고. 그래서 그렇군요. 네. 그러게 이제 이수경 기자는 최근에 네. 어떤 글을 쓰는 뭐 어떤 글 쓰는 도구에 대한 생각 에버노트는 저한테 있어서 그냥 그 필리핀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제2의 두뇌다. 자기의 두뇌. 두 번째 두뇌. 네, 저는 그렇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솔직히 저는 머리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좋진 않은데 기록을 하는 습관은 계속 발전해 오고 가지고 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에버노트를 만나면서 더 촉발된 거죠. 그래서 에버노트를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기사도 관리하고, 그러니까 언제 어떤 기사가 나왔는지를 트래킹을 가능해지고 다양한 시사 뉴스까지 이제 다 접목시켜서 연관 콘텐츠로 보게 되니까 하나의 사안을 두고서라도 경제, 뭐 정치, 뭐 사회 이런 식으로 보게 되니까 좀 다양한 시각을 기르는데 에버노트가 저한테 더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에버노트가 없었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글을 쓸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큰 도움? 아주 그냥 네, 그거 이해는 더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회사를 나온 게 이제 책을 이제 1년에 한 권씩 써서 평생 이제 죽을 때까지 한 권씩 쓰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왔는데 그걸 실천하게 해준 게 아마 에버노트 아닌가 싶어요. 또 지금도 이제 그렇게 이제 벌써 몇 권이시죠? 7권 썼어요. 7권. 네, 와. 7권 썼어요. 그래서 뭐 올해는 한 권을 더 쓸 수 있을 정도로 어떤 네. 콘텐츠들이 모아져 있는 게 뭐 그냥 모아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에버노트에 저의 어떤 하나의 어떤 큰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거고 뭐 아르고나인의 손호성 대표님은 그 책 한 권에 계정 하나씩 파신다고 네. 결국 그런 것처럼 네. 에버노트가 하나의 어떤 주제에 대해서 네. 집중적으로 수집하고 그 안에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네. 그런 컨텐츠를 모으고 실제 거기에서 이제 글쓰기 라이터 도구로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고 아마 이 방송을 처음 듣는 분들은 그래 에버노트 글 쓰는 도구야? 한번 써볼까라는 어떤 그런 어떤 계기가 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카멜레온처럼 네. 언제 글 쓰는 도구였냐는 듯 다른 도구로 또 네. 에버노트를 만나보도록 하죠. 네. 네. 이렇게 한 1부, 2부 해가지고 1부는 저희가 왜 에버노트인가, 네. 에버노트를 왜 쓰는가라는 거였다면 2부는 글 쓰는 도구로서의 에버노트 네. 한번 이야기 이렇게 했습니다. 뭐 첫 번째 저희가 그 나는 에버노트다라는 어떤 방송을 해봤는데 네. 어때요? 뭐 해볼 만해요?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패널이 한 분 더 느니까 네. 뭔가 좀 든든함이 있고 네. 저희끼리 얘기했을 때 식상함이 좀 식상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
신선한 바람이 불어서 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많이 아. 배우고 그러게요. 그리고 뭔가 좀 더 묻어가야겠다 이런 생각 들고요.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나는 에버노트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에버노트 사용자들의 어떤 잔잔한 스토리 네. 그렇죠. 아니면 사용자들의 네. 어떤 그 뭐 사례들 네. 우리가 이제 그런 각각이 흩어져 있는 것들을 음.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씩 소개하고 또 같이 공통적인 주제가 있다면 떠들어서 또 같이 또 알릴 수 있고 또 자랑할 거 있으면 자랑하고 또 아니면 또 안 좋은 일 있으면 또 안 좋은 일도 얘기하고 뭐 그런 네. 걸 할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그 수다 방송 네, 네. 수다 네. 방송. 기존에는 약간 약간 기능적인 내용, 그렇죠. 지식이나 그다음에 네. 팁, 그런 어떤 에버노트를 사용하는 음. 직접적인 내용을 얘기했다면 이제는 에버노트를 쓰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게요. 네, 좀 더 편하게 그렇죠. 얼굴도 안 까고, 어, 네, 미인 그 리포터와 함께 어떡하지? 네, 얼굴 안 보이니까. 네. 이소영 기자님도 뭐 예, 마지막 한마디. 네. 처음 했는데 좀 많이 떨렸고요. 목소리로는 별로 안 떨린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나요. 네. 네. 하다 아무 보면 말도 안 했어요. 하다 보면 좀 다시 늘지 들으시면 아십니다.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 좀 2시간이 어떻게 보면 길다 싶었는데 금방 흘러가네요. 할 얘기가 아직 더 많은데. 그죠. 네. 그죠. 그럼 이 다음 네. 네. 저희가 저희가 풀어보도록. 한 주에 한 번씩 이렇게 이걸 내보낼 거죠. 네. 네. 뭐 한 주에 한 번 해도 좋고 그거는 이제 우리의 역량에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네. 이게 이제 매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사실 네.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정도의 그 녹화를 하고 네. 녹음이라고 해야 되나 녹음을 진행하고 목금 정도에 매 이렇게 1회 2회씩 이렇게 계속해서 내보낼 예정이니까 고정 이렇게 그 청취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주로 이제 이게 오디오로 나가니까 뭐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그 한 고정 자리에 있으면은 그냥 이렇게 컴퓨터로도 네. 뭐 팟빵이나 아니면 뭐 팟캐스트 우리 그 아이튠즈 통해서 아니면 인터넷으로도 얼마든지 다운로드 받아서 네. 들을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네. 또 뵙겠습니다. 네, 우리 나는 에버노트다. 네. 한번 다 같이 한번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나는 하나, 둘, 셋. 나는 에버노트다. 이거 꼭 해야 돼요, 이거? 팟캐스트 나는 에버노트다는 매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